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불륜을 저질렀고 출산 후 태어난 아기가 남편이 아닌 옆집 남자를 닮아버렸죠. 숨기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고 결국 DNA 검사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친자 확률 0%, 그녀가 잃은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집 그리고 평범한 삶 전부였죠.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지는 30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 4년째였죠. 재훈은 IT 기업에 다니는 개발자였어요.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에 매달려야 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버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만 커졌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도 안 됐어요. 재훈이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아침엔 서둘러 나가느라 제대로 된 인사도 없었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재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마감이라 회사 가야 돼. 또 그거야 저번 주도 그랬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일인데 뭐.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 초반엔 그래도 애정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훈이 퇴근하면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었죠. 근데 이젠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민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다들 남편이랑 주말에 뭐 했네, 여행 갔네, 그런 얘기만 하니까 민지는 겉으로만 웃었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재훈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 얼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았거든요. 민지의 하루는 너무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훈 출근 준비 도와주고 혼자 집안일하고 드라마 보고 저녁 준비하고 혼자 먹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기다리다 잠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어요. 민지야,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무 일 없어. 재훈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응, 잘해줘.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전화 끊고 나서 민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만 살다가 나는 늙어가는 건가? 그때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져볼까? 아이가 생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지면 안 될까? 재훈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좀 그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럼 언제쯤 괜찮은데? 좀 있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그때 생각해보자. 민지는 실망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어요. 피임을 안 하기로. 재훈 몰래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임신은 쉽게 안 됐어요. 재훈이랑 관계 갖는 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됐으니까요. 민지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민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지네 아파트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302호엔 원래 노부부가 사셨는데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준석이라고 했습니다. 준석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서 집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낮에도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 마주친 건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장보고 들어오는데 준석이 문을 잡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같은 층 사시나 봐요. 저 옆집 302호로 이사 온 준석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301호 민지예요. 준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다시 마주쳤을 때는 좀 달랐죠. 민지가 현관문 앞에서 짐을 들고 열쇠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준석이 집에서 나오다가 민지를 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준석은 민지가 들고 있던 짐 중에 하나를 들어줬어요. 민지는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남편이 있는데 출근했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석은 다시 밝게 웃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미소가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일주일 후 민지는 택배 받으러 나갔다가 준석이랑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준석이 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민지 씨, 커피 드실래요? 카페 갔다 오는 길인데 하나 더 샀거든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남는 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민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같이 마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민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앉았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단 나았거든요.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준석은 1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 부인이 외도를 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지 씨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요. 행복하세요?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럭저럭요. 준석은 민지 표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좀 힘드신가 봐요. 표정 보면 알겠어요. 민지는 놀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민지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준석도 나왔고, 민지가 산책하면 준석도 산책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준석은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죠. 2주 후 어느 날 준석이 물었어요. 민지 씨, 혹시 시간 되면 제 집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 가는 게 괜찮을까? 근데 외로움이 이성을 이겼어요. 잠깐만 갈게요. 민지는 준석 집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었고 한쪽 벽면엔 디자인 작업물들이 붙어 있었어요. 와,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예요. 준석은 커피 내려주면서 자기 일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라 자유롭긴 한데 외롭기도 하다고, 혼자 일하다 보면 사람이 그립다고 했죠. 민지는 완전 공감했습니다. 저도 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남편분은 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밤늦게까지 일해서 대화도 거의 못해요. 준석은 진지하게 민지를 봤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민지는 그 눈빛에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 그날 이후로 민지는 일주일에 2~3번 준석 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죠. 영화도 같이 보고 음악도 듣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준석은 민지 얘기를 진짜 잘 들어줬어요. 재혼이 절대 안 하는 것들이었죠. 민지는 준석이랑 있으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귀여운 여자인데. 하지만 민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외로움이 이성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민지와 준석은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재훈이 출근하면 민지는 준석 집으로 갔죠. 둘은 함께 영화 보고 요리도 했습니다. 준석은 민지한테 자기 디자인 작업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어요. 이거 어때요? 이 색 괜찮아 보여요. 좋은데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밝은 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민지는 준석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훈은 민지 의견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석이 저녁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파스타 꽤 잘 만드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남편이 곧 들어올 텐데 보통 몇 시에 오시는데요? 11시쯤이요. 그럼 8시까지 드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민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겠다고 했어요. 준석이 만든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셨죠. 둘은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와인 때문에 민지는 조금 취했어요. 준석도 마찬가지였고요. 영화 보다가 손이 닿았습니다. 민지는 손을 안 뺐어요. 준석도 그대로 뒀죠. 둘 사이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 씨, 민지도 준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준석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민지는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민지는 죄책감보단 해방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목말랐던 감정이 채워지는 기분. 그날 밤 민지는 선을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10시 20분이었어요. 서둘러 샤워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재훈이 11시 10분에 들어왔을 때 민지는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었죠. 왔어. 응, 저녁은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재훈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쾌감.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생겼다는 것. 그날 이후로 민지와 준석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만났어요.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8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생리가 일주일이나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민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죠.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민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랑은 6주 전에 한 번 관계를 가졌고 준석이랑은 그 사이에 여러 번 가졌죠. 확률적으로 준석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민지는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준석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재훈 아이라고 해야 하나? 사흘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결정했습니다. 재훈 아이라고 하기로. 준석한테는 비밀로 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재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재훈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병원 가봤어. 아니, 검사했는데 양성 나왔어. 재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아이 원하지 않았던 재훈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래, 좋네. 내일 병원 같이 가보자.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훈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죄책감이 확 밀려왔거든요. 근데 이미 저지른 일이었죠. 민지는 준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답장 안 하고 집에도 안 갔어요. 준석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피하세요? 미안해요.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준석은 섭섭해했지만 더 이상 연락 안 했습니다. 민지는 안도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민지는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면서 임신 6주라고 했어요. 민지는 계산해 봤습니다. 6주 전이면 준석이랑 관계 가졌던 시기였어요. 재훈이랑은 7주 전에 한 번 있었고요. 확률적으로 준석 아이일 가능성이 80%는 넘었습니다. 민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이미 재훈한테 말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 배는 안 나왔지만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재훈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임신 소식 듣고 나서도 여전히 바빴지만 가끔은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지한테 관심도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몸은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응,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사다 줄게. 민지는 재훈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불륜 같은 건 없었을 텐데.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민지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어요. 준석과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준석은 민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 지었지만 말은 안 걸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탔습니다. 준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혹시 임신하신 거예요? 민지는 깜짝 놀라서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축하해요. 고마워요. 준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에요. 남편 아이예요. 준석은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근데 그 눈빛엔 의심이 어려 있었어요. 민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준석이 의심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임신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졌어요. 민지는 아이한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내가 누구 아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근데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굴 닮았을까? 재혼 닮으면 다행인데 준석 닮으면. 민지는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했어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재혼 부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 배를 쓰다듬으면서 웃었어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크고 있네. 내 어머니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출산 준비는 다 했니?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천천히 할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가족들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면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민지는 출산 가방 준비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 재호는 들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일까 딸일까? 몰라.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돼. 재호는 아기 방을 정성껏 꾸몄어요. 민지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습니다. 민지는 복도에서 준석과 마주쳤어요. 준석은 민지 배를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나으시겠네요. 응, 일주일 남았어. 건강하게 나으시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준석은 돌아서면서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건 11월 17일 새벽 4시였습니다. 민지는 재훈을 깨웠고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 들어가면서 민지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죠. 16시간 진통 끝에 저녁 8시 17분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민지한테 안겨줬어요. 민지는 아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는 재훈을 전혀 안 닮았어요. 대신 눈매와 코가 준석이랑 똑같았습니다. 오똑한 콧대, 진한 눈썹, 입모양까지. 민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훈이 옆에서 아기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진짜 예쁘다. 민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네. 근데 속으론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어떡하지 너무 닮았어. 재훈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았습니다. 갓난아기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후 민지는 아기를 계속 쳐다봤어요. 볼수록 준석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시부모님이 병문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안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근데 우리 손주가 재훈이는 안 닮았네. 시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게 민지 씨 친정 쪽 닮았나?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크면 변할 거예요. 민지는 식은땀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아기 들여다보면서 말했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네.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훈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그래 크면서 확실해지겠지. 나흘째 되는 날 민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지는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준석이 타고 있었어요. 준석은 민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그 순간 준석 표정이 확 굳었어요. 민지는 준석이 알아챘다는 걸 느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준석은 먼저 내렸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석도 알았어. 집에 들어와서도 민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챌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최대한 조심했어요. 아기를 밖에 잘 안 데리고 나갔죠. 근데 계속 그럴 순 없었습니다. 검진도 받아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했거든요. 12월 말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층 사는 아줌마랑 마주쳤습니다. 어머, 민지 씨 아기 낳았구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디 좀 볼까? 아줌마가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아기가 남편분은 안 닮았네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 변할 거예요. 아줌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가? 근데 누굴 닮긴 닮은 것 같은데 누구지? 아줌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어머, 302호 준석 씨 닮았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비슷한 거겠죠. 아니야, 진짜 닮았어. 특히 코랑 눈이. 아줌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봤어요. 혹시 준석 씨랑 친하세요? 아니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예요. 그래, 내가 착각한가 보네. 아줌마는 같지만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퍼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했을 때 민지는 완전 초조했어요. 재훈도 점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누굴 닮은 것 같아? 글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릴 땐 다 그래, 크면 달라져. 재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가 전화 걸어왔어요. 민지야, 아기 사진 좀 보내줄래? 아,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말이야, 신우이가 그러는데 아기가 재훈이를 안 닮았대. 그냥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내가 숨기는 거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행이고. 민지는 전화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구나. 2주가 더 지났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기 아빠가 누구래? 진짜 옆집 남자 닮았던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민지는 외출할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 보면서 속삭이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모습. 민지는 점점 집 밖 나가기가 두려워졌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훈은 소파에 앉으면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소문났대. 무슨 소문?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아니래.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들 보면 진짜 나 안 닮았어. 어릴 때는 다 그렇다니까.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내가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DNA 검사해보자.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걸 해야 해? 날 안 믿어. 믿고 싶어. 근데 주변에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재훈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민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민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DNA 검사 피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재훈은 확고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했어. 같이 가자. 민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준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석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석은 금방 답장했습니다. 지금 제 집으로 오세요. 민지는 재훈이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준석 집 문을 두드렸어요. 준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DNA 검사하자고 해요. 준석은 한숨 쉬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지 씨,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그럼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은 민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제가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둘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지와 재훈은 아기 데리고 병원 찾았어요. 진단검사 의학과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어요. 간호사가 재훈이랑 아기 구강 점막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결과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재훈이 진실 알고 자기를 떠나는 꿈,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꿈. 민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기 돌보면서도 멍한 상태였고요. 재훈은 민지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결과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으니 방문하라고. 민지와 재훈은 다시 병원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재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 쳐다봤어요. 친자 확률은 0%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순간 재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훈은 민지를 쳐다봤어요. 눈빛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누구야? 아이 아빠가 누구야?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소리쳤어요. 말해, 누구냐고. 옆집 준석 씨예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집 남자, 그 남자랑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여보, 말 걸지 마. 재훈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재훈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게 말이 돼. 내가 잘못했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어서. 그래서 바람 피워. 그것도 아이까지 만들어서. 재훈은 민지를 밀쳤습니다.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여보, 제발. 재훈은 문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민지야, 내가 우리 재훈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넌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야. 짐 싸서 나가. 어머니, 한 번만. 한 번은 무슨 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 시어머니는 아기 쳐다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주일 후 이혼 소송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재훈은 친권도 양육권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요. 민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가족집, 모든 것. 아파트 단지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민지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준석은 민지한테 연락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같이 살아요. 민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 망가졌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아이는 제 아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혼자 키울 거예요. 민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알바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밤에 아이 재우면서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외로움을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3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봄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준석을 더욱 닮아갔어요. 민지는 아이 볼 때마다 자기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아이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준석은 가끔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만나진 않았습니다. 재훈은 작년에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민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민지는 아이를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서 우리랑은 같이 못 살아. 언젠가 만날 수 있어요. 엄마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아이는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민지는 아이 키우면서 속죄하듯 살았어요. 자기가 한 잘못된 선택이 만든 결과. 근데 아이만큼은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 잠든 아이 보면서
민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사랑받아야 할 아이야.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주변 시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후회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근데 이미 저지른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민지는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륜은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민지는 외로움을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였죠. 이 영상 보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민지를 비난할 거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입니다. 남편 시댁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아이까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하고 정 안 되면 정당하게 이혼을 해야 하죠.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